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효성이라고 합니다. 천안에 있는 학교 선생님인데 왜 아산까지 와서 연수를 진행하냐라고 했을 때 아산에도 교육과정을 정말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요. 아이들이 학교 선택할 때 영향을 받을까봐 그런 점 좀 고려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산 지역의 선생님들도 되게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에 앞서 이제 잠깐 쉬는 시간 갖자고 한 학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제가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목 자체를 보시면은 2021 고교학점제 진로학업 설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고교학점제 얘기를 하는데 진로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 문제에서 이제 과거에는 학생들이 일반 고등학교를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입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관점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학생들의 진로 설계나 아니면 학생들의 진로 방향에 맞게 어떻게 과목을 수강해야 될지 아니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제목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목차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1번부터 5번까지 진행이 됐는데 실제로는 2번, 3번 정도, 2번, 3번에서 좀 더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제목 보시면요. 맨 뒤에 간지 있는 부분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 간지로. 네, 우선은 학교 진로 교육의 목표와 내용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실 거는 없고요. 제가 집중하는 부분은 마지막에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직업을 선택하고 또는 학과를 선택하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 목표와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진로교육의 4대 영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우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작점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난 연휴 동안 제가 유튜브에서 한 20편 정도 한 프로그램인데 20편 정도 시청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쩌다 출근인가 아무튼 출근인가 네,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궁금한 사항 내가 이 직업을 가졌을 때 어떻게 생활을 하고 나의 하루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로 탐색과 마지막에는 진로 디자인과 준비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수업 디자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수업을 어떻게 구성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아이들은 나의 진로를 어떻게 디자인할까, 과연 대입에서 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를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진로 탐색 과정은 대체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학생들 개인별 역량이나 아니면 관심도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진로 탐색은 전체 5개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의미 있는 부분은 5개 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까지 보시면은 책을 통해 독서를 통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독서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또는 아이들이 좀 더 어린 시기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에 제약이 있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들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또는 하고 싶은 영역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과연 내가 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좋아하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종 이제 인적성 검사를 하는데요. 학교별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이런 검사들을 수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양한 분야를 융합해가는 과정에서 진로가 뚜렷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뚜렷해지지 않죠.
저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나중에 진짜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유튜브 제작을 어떻게 하냐 또는 책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아니면 뭐 개인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뭐 진로가 뚜렷해진다라고 생각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때는 이제 자유학년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대체로 이렇게 4가지 구성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 입장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수학습 방법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과거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자체를 잘 암기하고 그것을 시험을 통해서 잘 풀어내면은 우수한 학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제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저희 학교 학생들을 보면은 이 친구가 학업 성적은 뛰어나지 않은데 이 분야에서 엄청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영상에서 유튜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 신당고 졸업한 학생 같은 경우도 실제 학업 성적 자체로는 카이스트라고 하는 학교를 못 갔을 텐데 본인이 좋아하는 영역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평가도 마찬가지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중간고사 한번, 기말고사 한번 봐서 전체 학기 말에 성적 처리가 나오면은 너는 1등급 학생, 너는 뭐 5등급 학생 뭐 이렇게 구분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학교에서도 서술형 평가를 좀 많이 내거나 아니면 수행 평가의 비중을 좀 높여가지고 이 아이가 과연 이 과정에서 어떤 역량을 보여주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유학기제 활동 운영 예시는 저보다도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뭐 대체로 나뉘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게끔 선택하도록 해서 그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제도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진로 탐색은 고교학점제랑 관련지어서 봤을 때 총 4가지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했는데 아까 어머니께서 이제 질문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처럼 문과이과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학교는 없는 거냐라고 하셨을 때, 네, 없습니다. 제도 자체가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뭐 추가적인 내용은 나중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학교 공간 조성도 학교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만큼 학생들이 좀 학교에 있기 편하게 아니면 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거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우리 학교는 이렇게 운영이 돼요. 1, 2, 3학년 이것만 들으면 돼요라고 딱 제시를 했다면은 지금은 아이들의 수요도 있고 아이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과목이 개설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는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과정중심 평가 및 성취평가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평가 영역에서의 변화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진로학업 설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선은 이때부터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로집중 학기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유학년제랑 비슷하게 이 진로집중 학기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진로집중 학기제는 현재 운영을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만약에 한다면은 그 형태를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때 1학년 1학기 정도의 아이들의 진로 심리검사 또는 뭐 직업과 관련된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맞게 그러면 내가 2학년 3학년 때 어떻게 과목을 선택할지 그럼 내가 있는 학교의 과목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이제 학교에서 제공을 하고 또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왼쪽 아래 보시면 학사 운영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 진로집중 학기제를 교과에서 실시하는 학교도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실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진로와 학업 설계 지도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학부모님들께서도 나중에 좀 관심을 두고 보셔야 할 영역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 학교가 남학교라 남학생들을 두신 그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관심을 두고 지켜보셔야 될 건데요. 아이가 과목 선택을 했는데 단지 친구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고 완료됐어요. 부모님 사인 보통 요즘에 아이들이 하죠. 그렇게 제출해서 2학년, 3학년 과목을 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이제 나중에 2학년 때 과목을 듣고 있는데 1학기 말 성적을 보니까 너 왜 이 과목을 들어? 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나 3학년 때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반드시 이 친구가 어떤 과목을 수강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직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의 지도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어떤 과목을 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졸업 요건과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진로학업 설계 과정은 대체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우선은 진로 탐색이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 되겠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나의 진로가 정해졌다, 아니면 내가 이 분야 정도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교육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알아봐야 됩니다. 우선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몇 학년 때 수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님들께서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로와 연계한 과목 정보 수집 및 과목 선택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서 이런 과목들을 개설을 해주는데 그러면 내 아이는 이 진로에 맞게 어떤 과목들을 들어야 할지에 대한 어떤 설계도죠.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학생 개인별 교육과정 설계 및 학습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번 학기에 물리학 1이라고 하는 과학 과목을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 물리학 1이라고 하는 과목을 몇 명의 학생들이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성적 처리로 보면은 1등급이 몇 명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이 아이의 진로에 맞게 물리학 1을 과연 경영학과를 가는 친구인데 물리학 1을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수 졸업을 위한 학습 관리 지도라고 돼 있는데요. 이수 졸업을 위해서 이제 아이들의 이수 과목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학습 지도는 이제 학교에서나 아니면 학부모님이 서로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여주신 이 자료고요. 충남교육청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데 넓게는 각 시도 교육청마다 이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이 충남교육청 자료가 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작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이런 자료들을 되게 많이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배포고요. 구글이나 아니면 다른 검색을 통해서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육과정 박람회 관련해서 영상을 시청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학업 설계 계획서라고 하는 건데요. 과거에는 왼쪽에 있는 부분만 좀 집중이 됐습니다. 이 학생이 심리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법학 쪽 계열의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그 계열로 갔을 때 어떤 거를 관심을 두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이제는 오른쪽에 보시면 맞춤 설계라고 해가지고 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수강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스스로 잘하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플을 통해서 관리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메모지를 통해서 관리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좀 익숙한 세대들이라 어플이나 아니면 개인 메모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그다음에 꼭 알아가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빨간 글씨를 집중해서 보시면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교과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 경우에는 저
단위수를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 204단위를 이수해야 이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후년부터는 바뀐다라고 했는데 학점이 단위수가 아니면 학교에서 있는 수업하는 시간이 약간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아주 급격한 변화는 아닙니다. 특히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대체로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인데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편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고 만약에 아이가 진학하려는 학교에서 이 과목들이 다 개설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네, 이거는 기본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이 펼쳐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학교에서 과목을 결정하는 기준은 선생님들의 어떤 또 물론 요즘에는 많이 작용을 하지만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만 아이들의 수요 조사가 요즘에는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2학년 1학기 때 문학 과목을 듣고 싶은데 2학년 1학기 때 문학을 듣는 수요 조사에서 선택한 친구가 5명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못 듣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고교학점제 실시하면은 아이가 듣고 싶은 거 다 듣게 해준다는데 왜 그거 5명 선택했다고 못 듣게 하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시작하면요. 학교는 남아있지 못합니다. 예, 학교도 이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점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전체 표를 봤을 때 기초교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교과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까지를 기초교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교과 영역에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이수를 해야 되고 아니면 어느 과목들이 있는지 정도 파악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탐구 과목은 대체로 사회와 과학 탐구. 옛날에 이과 문과 체제였을 때도 사회나 과학 과목의 선택은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탐구 과목은 사회와 과학 정도로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 예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체육과 예술 과목명은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영역도 다르기는 하지만 체육과 예술도 학교에서 실시하는구나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생활교양 영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생활교양은 기술과정이나 제2외국어, 한문, 교양까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기술과정이 학교에서 그 해당 학교에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요즘에는 없는 학교들도 있고 아이들의 수요나 아니면 요즘에 경향성을 봤을 때 기술과정보다는 정보 과목을 아이들이 많이 희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제2외국어 같은 경우도 학교별로 이 과목들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대체로 일본어와 중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두고 있는데요. 물론 외고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문도 있고 그다음에 교양 과목은 철학부터 저기 논술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과거에는 그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학교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과목들입니다. 하지만 이 학생 선택 중심으로 가면서 이런 다양한 과목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교육과정과 관련된 용어들을 말씀을 하셨지만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그 용어가 어떤 거를 지칭하는지 약간 헷갈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분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그 과목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체육, 예술, 생활교양에 괄호로 숫자가 써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 이수 학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수 이수 학점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에도 나와 있다시피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수 학점입니다. 만약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과목을 1학기 때 4시간 듣고 2학기 때 4시간 들으면은 이 학생은 일주일에 몇 시간 듣느냐가 단위 학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1학년 때 이미 8단위 또는 8학점을 이수한 게 됩니다. 그러면 2학년, 3학년 선택을 할 때 그러면은 국어 과목을 몇 과목만 들으면 될까요? 한 과목만 들으면 됩니다.
네, 물론 학교별로 일주일에 3시간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4시간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5시간 가르치는 학교도 있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10이기 때문에 1학년 때 8이라고 하는 요건을 충족해서 물론 이제 12로 넘어가기는 하지만 2학년 때 뭐 문학이 4단이다. 일주일에 4시간 배운다라고 하면은 문학 한 과목만 듣고 나머지는 안 들어도 됩니다. 아이들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능 필수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졸업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 필수라도 안 들어도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런 그 필수 이수 학점을 규정을 해놓은 데는 적어도 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졸업을 할 거면 그래도 이 정도의 지식은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취지에서 출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예를 또 따로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영어가 10이라고 써 있는데요. 영어 10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도 8단위, 8학점을 배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2학년 때나 3학년 때 한 과목만 이수를 하면은 졸업 요건은 충족한다라고 하는데 뭐 졸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대입에 유리하냐라고는 그 상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고 이런 필수 이수 학점이라고 하는 것은 졸업과 관련된 문제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체육, 예술이나 생활교양 영역을 보시면은 뭐 생활교양은 조금 요즘에 선택이 다양화돼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기는 하지만 체육, 예술은 좀 제약사항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대체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체육 같은 경우는 매 학기 편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매 학기 1시간 이상은 적어도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제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어 교과군에 국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 교과군에 수학이 있고 뭐 영어 교과군에 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은 아이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 반드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몇 학년에 배치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1학년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과학탐구 실험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학교별로 다르기는 한데 제2외국어 선택 하나 정도 이렇게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공통 과목의 이제 문제점은 성적 처리 방법이 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조금 그 자료에서 염두에 두실 게 과학 중에 과학탐구 실험은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탐구 실험을 제외한 공통 과목은 성적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선택 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여기 표시된 부분은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기초 과목에 저런 일반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부터 지구과학 원까지 일반 선택 과목인데요. 이 일반 선택 과목, 기초교과, 탐구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은 성적 처리 방법이 현재로서는 등급이 다 나옵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에게 모두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원점수도 나오고 과목 평균, 뭐 표준 편차, 그다음에 성취도 5단계, 뭐 뒤에 이제 그 성적표 예시 자료를 보여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자 수나 뭐 등급까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체육 예술 쪽에서는 성적 처리 방법이 ABC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체육에서도 이렇게 순위가 나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그 각 과목별로 이 과목은 스스로 열심히 하거나 그런 수행해서 잘 하기만 하면은 A라고 하는 성취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00명인 학교에서 체육을 공부를 했는데 체육 과목을 수강을 했는데 다 A를 받으면은 이 300명의 학생이 다 A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생활교양 영역을 보시면요. 조금 나뉩니다. 그 기술과정과 제2외국어 원 과목 같은 경우는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학교에서 이제 기술과정이나 정보 중에서는 기술과정을 선택을 잘 안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문교과는 과거에 이제 학교에서 많이 가르친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한데 선택으로 돌리다 보면은 아이들이 한문을 선택을 안 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교양 과목은 절대 부담이 없습니다. 교양 과목은 만약에 이수한다라고 하면은 3분의 2 출석 기준만 맞추면은 피 처리라고 해가지고요, 패스 처리 돼가지고 아이들이 이수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이 교양 과목을
관심이 있어서 듣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심리학 아니면 뭐 논술 뭐 이런 거를 관심이 있어서 듣는 학생들도 많은데 학교 상황을 보자면은 그 학기 등급이 나오는 과목 스케줄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아이들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논술을 진짜 듣고 싶은 건 아닌데 내가 이번 학기에 만약에 6개 과목을 선택했는데 5개가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야. 그리고 그러면 한 과목 정도는 내가 시험을 안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요. 하지만 그거는 좀 뭐 논외 그런 문제고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교양 영역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과목들이 많이 있고 일반 학교에서는 이 교양 과목을 많이 개설하기가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교양 과목들은 공동교육 과정에서도 대체로 많이 개설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선택 과목을 듣고서 좀 더 심화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활동적인 내용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을 때 진로 선택 과목을 수강을 하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의 수강은 아이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성적 처리가 ABC로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적에 대한 부담이 크게 없는데요. 근데 그 계열을 고려할 때 제가 이제 남자 학교에 있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문과, 옛날에 이과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 보자면은 문과를 가려는 친구들은 탐구에서 어떤 과목을 들을까요? 네, 사회를 듣습니다. 그다음에 이과를 가려는 친구들은 탐구에서 과학을 듣습니다. 근데 지금 진로 선택 과목을 보셨을 때 사회 과목에서 등급이 나오는 과목은 9개 과목이고요. 그러니까 사회 과목의 일반 선택 과목은 9개 과목이고요. 과학에서 일반 선택 과목은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9개든 4개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스케줄을 고려했을 때 똑같이 국어, 영어, 수학을 시험을 보는데 이 친구는 과학 쪽, 이공계 쪽으로 진학하려는 친구고 이 친구는 뭐 경영학 쪽으로 진학하려는 친구인데 경영학 쪽으로 진학하려는 친구는 등급이 다 나오는 과목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공계 가려는 친구들은 조금의 여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물론 진로 선택 과목도 시험을 보기는 봅니다. 근데 좀 과목 특성상 수행 평가의 비율이 좀 높고요. 수행 평가의 비율이 높아서 그 수행을 잘했다라고 하면은 지필 평가의 비중이 또는 부담이 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잡히시나요? 네. 그래서 성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학생들 성적표 예시 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요. 그래서 교과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교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과목들, 만약에 국어 교과군의 교과의 문학 과목을 이제 시험을 봤는데 단위수가 4단위다라고 한다면은 일주일에 4시간 배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원점수랑 과목 평균, 표준 편차까지 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성취도, 석차 등급까지 나오는데요. 성취도는 일반 선택 과목 또는 등급이 나오는 과목은 A, B, C, D, E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성취도에 따라서 1등급인 학생이 있기는 한데 성취도가 A가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성취도가 뭐 A, B, C, D, E 고르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그 생활교양 영역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는 교양 과목입니다. 그래서 2단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2시간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아무 표시도 없이 그냥 피처리 돼서 이수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표 예시인데요. 우선은 기하라고 하는 과목을 보면은 수학에서 기하 과목의 단위수는 4단위, 일주일에 4시간 배웠고 원점수 100에 과목 평균 71.1의 성취도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나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A, B, C로만 표시가 되고요. 성취도 자체가 안 나왔네요. 원래는 A 뭐 해가지고 이렇게 비율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A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과목을 듣는 아이들 중에서 A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45.5
가 됩니다. 기하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B는 22.7, C는 31.8입니다. 그러면 이 과목 그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보고 이 과목이 대체로 그냥 무난했구나, 어렵지는 않았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A의 어떤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 밑에 화학2를 보시면은 역시 성취도별 비율을 보시면은 A 28.6에 C가 51입니다. 그러면은 이 과목이 조금 어렵게 시험 문제가 나왔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입니다. 저희 학교 편성표고요. 뭐 지금 그 편성표 자체에서 그 아산 지역 편성표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 이 첫 장 온양고랑 온양여자 고등학교가 첫 장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구분해 보시면 학교 지정 과목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지정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300명의 학생이 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300명이 다 듣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숫자가 1학년 때만 저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1학년 때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 쪽에서 아이들이 다 배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체육 같은 경우도 1학년 때는 체육을 듣고 2학년 때는 운동과 건강이라고 하는 체육 과목을 듣고 3학년 때는 스포츠 생활이라고 하는 체육 과목을 듣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예술도 음악은 1학년 때 듣고 미술은 2학년 때 수강을 하고 듣고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예술은 조금 특이한 게 예술 10이라고 되어 있는 그 필수 이수 학점이 있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음악만 10학점 다 들어도 되고요. 미술만 10학점 다 들어도 되고, 그다음에 연극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도 포함해서 들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생활교양 영역에서 보시면은 아까 제2외국어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어와 중국어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거지만 아이들이 전체가 다 선택하기 때문에 그냥 1학년 때 편성을 해놨고요. 진로와 직업 과목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2학기 때까지 1학년 1학기 때는 2시간, 나머지는 1시간씩 듣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1학년 1학기 때 2시간을 편성해 놓은 거는 아까 그 진로집중 학기제라고 하는 거와 연관지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시간에 진로집중 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논술입니다. 논술이 이제 3학년 2학기 때 2시간로 편성이 돼 있고 모든 학생들이 듣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가요? 학교 지정 과목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따 한꺼번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선택 과목은 이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선택 과목은 우선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2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입니다. 근데 2학년 1학기,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 비해서 3학년 2학기를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이게 바로 교과 간 칸막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칸막이를 두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뭐 4단위, 택 1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어에서 한 과목밖에 선택을 못 하는구나, 3학년 2학기 때. 마찬가지로 수학도 3학년 2학기 때 4단위 또는 4학점짜리를 한 과목밖에 선택을 못 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극단적인 예시를 가져온 거고요. 각 학교별 교육과정 편제를 보시면은 이 학교의 편제표상에서 그 막혀 있는 부분이 어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 온양고등학교 자료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2학년 선택 과목을 보시면요. 그 온양고등학교는 과학 중점을 진행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좀 투 트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이랑 그다음에 과학 중점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을 우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기존의 아이들이 선택할 때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그러면 2학년 때 이 온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초 탐구 영역에서 1학기 때 2단이 택 2를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수학과제 탐구부터 체육 탐구까지 4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 과목이 선택한 과목이 일주일에 2시간 수업이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탐구를 보시면요. 1, 2학기 4단이 택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 2학기에 다 운영이 되고 4단이 일주일에 4시간 운영이 되고 4개 과목을 고르면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과 문과 개념에서 문과 가려는 친구들은 세계지리, 생활과 윤리, 세계사, 정치화법을 대체로 선택을 하겠죠. 하지만 요즘 아이들의 성향을 봤을 때 꼭 내가 뭐 문과 쪽으로 간다고 해서 그런 사회 과목을 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선택했니? 라고 물어보면 어떤 친구들은 저희는 6개 선택인데요. 3개는 과학 쪽, 3개는 사회 쪽 선택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선택했니? 라고 물어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라고 하는 대답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참 이 친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다시 이 표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이거 이제 해석이 가능하시겠죠. 2학년 1학기 때 4단위 택 6개라고 하는 것은 4단위짜리 과목을 6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칸막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듣고 싶은 걸 선택을 하겠죠. 만약에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학원도 많이 다니고 수학을 많이 했지만 진짜 수학은 저의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수학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의 길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학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뭐 국어에서 2과목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영어에서 2과목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저는 수학을 못하는데 과학은 자신 있어요 라고 하면은 과학에서 다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고 하는 거는 이 영역 간 칸막이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도 마찬가지고 3학년 1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가 4단위 4학점짜리를 몇 개 정도 선택을 할 수 있구나라고 편제표상으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이제 1년 2년 지나서 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정도 들어가 보시면은 이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표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입학하는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 편성표는 조금 공개가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이 학교가 대체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 추세로는 이제 2학년보다 3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많은 학교들이 선택하는 과목들이 많은데 변화가 될 거예요. 2학년 때 선택하는 비중도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은 이제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줄어들고요. 총 18, 그러니까 24단위, 24학점을 이수해야 했다면은 이제 18학점만 이수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학교별로 이 창의적 체험 활동도 언제 이런 활동들을 배치할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관심이 생기신다라고 하면은 이 창의적 체험 활동도 어떻게 배치가 돼 있구나라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생 시간표입니다. 1학년 시간표는 대체로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1학년 1반이다라고 하면은 1학년 1반이 대체로 이 시간표를 거의 다 똑같이 공유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학년 시간표부터 색깔로 돼 있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죠. 이 색깔로 돼 있는 부분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선택을 하는 과목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2학년 1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2학년 1반 학생들이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아이들이 되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급, 그러니까 내 아이가 몇 학년 몇 반인지는 우선은 배정이 되는 반면에 이 과목 수강과 관련해서는 꼭 그 학급 아이들이랑 듣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 1교시를 보시면은 진로 멘토 담임과의 면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행정학급 단위의 담임 선생님이 운영이 되고 있죠. 내 아이는 뭐 2학년 3반인데 2학년 3반 담임 선생님은 누구야라고 했다면은 나중에는 내 아이의 진로는 뭐 의대인데
의대 진로를 담당하시는 선생님 누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급에 뭐 30명 정도의 아이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30명이 아니라 한 10명 안팎의 아이가 그 진로 담당, 그 해당 진로 담당 선생님의 그 담당 학생이 될 수도 있고요. 대학으로 보면은 뭐 책임 교수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앞으로 나타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은 전체 듣는 수업 시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공강이라고 하는 영역이 발생해서 학교 공간 조성이 공강이라고 하는 부분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가지고요. 학교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공동교육과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공동교육과정 자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시면은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더 내실 있게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인근 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면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체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4개 체계 정도 추가로 하나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이거는 아산 지역에는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선은 학교연합 공동교육과정입니다. 이 학교연합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학교에서 만약에 심리학이다라고 하는 과목인데 심리학을 다른 학교에서 개설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배방고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배방고에서 심리학을 개설을 할 테니 희망하는 학생들 수강 신청하도록 해주세요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이 심리학 배방고등학교에서 개설을 하는데 듣고 싶은 사람 수강 신청해라고 공지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관심 있는 학생은 그 시간, 요즘에는 뭐 야간이나 주말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시간에 맞게 가서 듣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연합 공동교육 과정의 개설 주체는 단위 학교입니다. 그래서 뭐 아산고가 될 수도 있고 용화고가 될 수도 있고 그 단위 학교에서 개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연계 공동교육 과정은 이거는 개설 주체가 교육지원청입니다. 그래서 아산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지역 아이들이 이 과목을 듣고 싶은데 이 과목을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개설을 해주는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의 주체는 충청남도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과목들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좀 듣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거리에 제약이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공동교육 과정이고요. 대학연계 공동교육 과정은 보통 이제 방학 기간, 여름이나 겨울 방학 기간에 이루어지고 대학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자꾸 아산교육지원청 잘한다고만 말씀드려서 조금 좀 뭐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진짜 제일 잘합니다. 네. 그래서 이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도 체계적으로 아산에서부터 체계화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시에서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과목 선택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실질적인 뭐 대입 전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입 전형이 많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보통은 4개 영역에서 충남에 있는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장 많이 응시를 합니다.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 응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학생부가 되겠죠. 근데 학생부에서 특히나 이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아이들에게 반영되는 그런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살펴보시면은 독서 기록 지워집니다. 그다음에 개인 봉사 기록 지워집니다. 그다음에 수상 기록도 지워집니다. 그러면 뭐 보고 애들 평가하냐? 과목입니다. 학생 선택 과목.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어떻게 들었냐라고 하는 건 교과 세특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적어도 교과 시간에 잘 하면은 옛날에는 뭐 비교과라고 해가지고 좀 더 활동이 엄청나게 많고 봉사 시간 뭐 매 학년 120시간 뭐 이렇게 되고 수상은 진짜로 수상 많은 애들은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한 3페이지 정도 됩니다. 뭔 대회를 이렇게 많이 나가서 많이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았는데 그런 좀 외적인 요소를 없애고 수업을 좀 잘 해보자. 선생님들도 잘 만들어서 하고 아이들도 활동 중심 아니면 좀 성장할 수 있게 잘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지금 전반적인 추세고요. 그다음에 과목 선택 방법은 대체로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과 같습니다. 우선은 아이의 진로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가 가려는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들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듣는지, 그다음에 졸업할 때까지 어떤 과목을 듣는지, 잘 듣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저희 학교 학생이 3년 동안, 현재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의 사례인데요. 3년 동안 이수한 과목입니다. 어떤 특징을 발견하셨나요? 네, 사회 과목이 많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대학에서 지원한 학과는 어디일까요? 네, 사회 경영학과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쪽으로 가는 친구고요. 그다음에 또 퀴즈입니다. 이 친구는 어느 학과를 지원을 했을까요?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다음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공동교육 과정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3학년 때까지 공동교육 과정을 5개 과목 이수를 한 게 됩니다.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3학년 1학기 때까지 대체로 2개나 1개 정도 이수를 한 상황이고요. 과학을 보시면은 과학이 많죠. 그래서 물리학 1, 2, 생명과학 1, 2, 화학 1, 2, 과학, 고급 물리학, 고급 생명과학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이라고 하는 과목까지 들어가지고요. 이 친구는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은 조금 복합적이죠. 아까는 좀 편차가 심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친구는 수학, 과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공대를 기계공학과를 지망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녹색 공동교육 과정을 적절히 한 3과목 정도 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양 과목도 1과목 정도 이수를 하고 그 앞에 맨 처음에 나온 아이보다 파란색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친구는 이공계 쪽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제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이 고등학교 입학해서 졸업할 때 이런 과목 이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